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달은 그죠? 미국 디폴트 된다, 안 된다? 그 공포가 5월달은 그지 지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앨런은 그죠? 6월 1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미국은 디폴트로 간다. 막 그랬죠. 근데 오늘 6월 1일. 근데 아직까지 진행형이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조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은 믿을 게 못 돼요. 특히 이 정치꾼들은요. 자기네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요. 6월 1일까지 안 하면 난리가 날 것처럼 이야기해놨고, 그죠? 이제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처럼 머릿속이 불쩍 넘어갔어요. 하원 통과, 상원 통과, 그 다음에 대통령 서명, 그죠? 그 다음은 그 의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승인한 이후에 집행, 이래 되겠죠. 이래 되면 또 천문학적인 돈이 풀려요. 돈이 풀리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월가에서 지금까지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올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서 5%까지 잡았는데 우리의 목표치, 물가 목표치는 2%라 했는데 갈 길이 먼데 또 돈을 천문학적으로 찍어내서 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인플레이션 유발 아니면 고금리, 그죠? 이런 식으로 공포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월가가 어떤 포지션을 바꿨다면 그 이익에 따라서 말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왜? 경제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주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제2의 유동성 장세다. 돈이 왕 풀린다. 우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메이저 세력 맘대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상원, 하원, 그 다음에 대통령 서명, 이거는 일사천리로 그냥 6월 5일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쭉 흘러갈 거다. 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둘 다, 그죠? 디폴트로 가는 그런 상황은 싫어해요. 왜? 선거에서 패배의 지름길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디폴트, 이 부분은 끝났고, 이후에 새로운 추가 집행을 했을 때, 월가가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유동성 장세라고 우길 것이냐, 아니면 또 인플레이션 유발이라고 우길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하반기는 좀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6월달 되기 전에도 움직임을 보면, 그죠? 나름대로 어떤 실적 장세로 가는 어떤 그런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가 반도체 대장 역할을 해줘요. 근데 이 두 회사가 다 반도체가 바닥 찍은 것도 아니고, 이익이 턴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안 좋아요. 안 좋은 와중에도 레이스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왜 그런지 항상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결국은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신기술이 벌어지고, 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는데, 결국은 엔비디아가 수혜주다. 이래 되는 거죠. 기존 컴퓨터의 어떤 CPU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수혜주다. 시장이 그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는 거죠. 독주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팹리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당장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다른 웬만한 종목들은 다 힘들어해요. 특히 한국 어떤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를 한 뭐 디즈니 같은 거. 디즈니는 그 마블, 그죠? 마블 영화 시리즈 이런 쪽에 수혜를 보고 그래서 국내 어떤 성인 중에서도 그 마블 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에 대해서 뭐 플러스 뭐 알파 P까지 붙여가면서 샀는데 지금 보면 그죠? 마이너스 40% 50% 그런 상황이다. 그래 떠들어 사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약간 이상한 어떤 현상이 있죠. 그런데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오히려 그 미국의 그 같은 어떤 비슷한 IT 계열의 뭐 CEO들은 엔비디아를 약간 씹는다 해야 되나 별로 안 좋게 자꾸 이야기를 하죠. 긁고 넘어지죠. 특히 입이 좀 걸기로 유명한 그죠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은 대놓고 비난을 해요. 그죠? 그건 뭐 왜 그럴까요? 같은 미국 회사인데 그래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 엔비디아 그 회장 황머식이죠. 예. 그렇죠. 젠슨 항. 이름이 좀 어렵네요. 젠슨 항 이 사람이 창업자가 결국 엔비디아의 창업자가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벌이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대만의 TSMC를 어떤 탈출하는 그런 어떤 모종의 어떤 정치 행보를 펼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앞전에 그 토요일 날 주말 시향 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대만 하면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미국의 IT가 다 무너진다. 그래서 TSMC의 어떤 그늘을 벗어나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엄청난 어떤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뜬금없이 또 엔비디아가 확 치고 나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으면 엔비디아한테 달라. 돈 줄게, 웃돈 줄게 달라. 사정을 해야 돼요. 그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줄 서 대기표 받고 저 구석에 서 있어.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젠슨 항은 요즘은 어떤 그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어도 뭐 식은방찌개 찍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 말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엔비디아 제품은 마약보다 더 구하기가 힘들다. 그 정도로 막 비아냥거리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죠? 그래 잘 나가던 어떤 엔비디아인데 그 대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만 이번에 그죠? 그 대만의 행사 컴퓨텍스 저기에 참석을 했죠. 그 젠슨 항이 가서 거기에서 미디어텍하고 협력을 해서 뭐 차량 전장 사업 이런 쪽에 막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향후의 어떤 사업 어떤 구상 이런 걸 막 떠들고 왔어요. 물론 그 사람은 대만 사람이니까 대만 음식이 잘 맞고 대만 가면 뭐 뿌듯하고 행복하겠죠. 대만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람이 그죠? 미국 가서 성공을 해서 지금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대표적인 인물로 컸어. 대만에 돌아왔어. 자수성가. 그러면 당연히 환영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 젠슨 항이 우리 보면 어떤 먹자골목, 뭐 포장마차, 막 이런 데를 막 배하면서 봉다리에 막 도너츠 이런 거 담아가지고 막 먹고 이런 소탈한 모습을 행보를 보여줬어요. 대만 사람 입장에서는 저래 돈 많은 재벌이 우리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네 그런 동질감을 느끼고 막 환영을 해주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 쟤도 중국 사람이네. 결국은 쟤는 중국이에요. 언제 우리가 뒤통수 맞을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했어요? 가뜩이나 그 TSMC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엔비디아까지 똘똘마리 해가지고
새로운 대비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엔비디아 하나만 보고 미국이라는 IT 기업이 쫓아가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2, 제3의 엔비디아를 또 만들려고 대들겠죠. 그게 지금의 미국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열심히 씹어제끼는, 그죠? 일론 머스크부터,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인텔, 애플 이런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GPU,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거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훨씬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파운데리보다는 팹리스 업체들이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파운데리 이쪽보다 파운데리 뭐 장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어떤 팹리스 업체라는 게 대부분 특징이 그래요. 별로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고 뭐 약간 영세 업체 이런 개념으로 약간 대접을 못 받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이 팹리스 업체의 몸값을 엄청 높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뭐 애플이나 뭐 인텔 이런 데서 뭔가를 GPU나 이런 걸 자작으로 가자 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팹리스 업체 M&A겠죠.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도 약간 그런 식으로 봐야 안 되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요. 또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테마라는 거는요. 항상 물고 물려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테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에서 한마디 하니까 페라이트 테마가 되고 그죠? 신경망 테마가 막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어떤 메이저 업체에서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게 테마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독주를 했고, 그죠? 엔비디아가 독주를 막 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친구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또 확 옷을 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숨은 수혜주회가 또 어떤 게 움직이겠느냐? 그래 보면 반도체 중에서 어떤 팹리스 업체가 아니겠냐.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몇몇 어떤 그 팹리스 업체를 이래 찾아서 뭐 이래 회사 전화도 해보고 체크를 하는데 팹리스 업체가 대부분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부진하다 보니까 선뜻 어떤 뭐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약간 챙기는 어떤 그런 주제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최근에 어떤, 우리 그때 그거 뭐였죠? 블랙아웃. 네. 블랙아웃 관련된 팹리스 업체 제가 말했잖아요. INC. 예, INC. INC 같은 경우도 팹리스 업체인데, 쟤는 어떤 스마트 전력, 이런 쪽으로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뭐 여름에, 그죠? 정전, 뭐 블랙아웃 이런 이야기 확 나오면 어떤 스마트 금침, 디지털 금침 막 이런 쪽에 뭐 관련 종목들이 막 확 움직이죠. 근데 그 디지털 금침계나 이런 거를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INC라는 거죠. 이 INC라는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한 400억대. 그러니까 앞으로, 그죠? 앞으로는 뭐 해마다 그랬지만 한번 이제 길어봐야 한 달 있으면 100년 만에 최대 무더위가 오죠. 그러면 막 어떤 뭐 더워지고 전력이 피크치가 돌고 이래 되면 틀림없이 또 똑같이 이야기 나와요. 블랙아웃. 그래 되면 뭐 빙가류나 뭐 어떤 뭐 선풍기나 여러 가지 여름 수혜주들이 막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팹리스 업체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본다 하면, 그죠? 여름 대비도 할 수 있고 팹리스 수혜도 볼 수 있는 뭐 INC 저는 종목은, 그죠? 지금이라도 편입해놔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왜? 시총도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몸집이 가벼운 회사니까 툭 건드리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뭐 이래저래 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저런 종목은 충분히 편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된 어떤 그런 그 펜미스 업체 이런 쪽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텍이요. 그 미디어텍이나 엔비디아가 그죠? 이 최근에 막 또 각광을 받는 게 그 최근에 그거 있죠. 그 인공지능이 확 뜨다 보니까 또 요즘 나오는 거 뭐죠? 챗GPT가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놨죠. 근데 챗GPT는 뭐죠? 결국은 그 검색이잖아요. 검색. 뭐 네이버 지식 검색하듯이.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신세대 입장에서 거슬리는 거죠.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워드로 치갖고 검색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 부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음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챗 GPT와 새로운 어떤 음성 이쪽이 결합하는 거 아니냐. 또 막 그런 어떤 이슈가 확 치솟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이쪽 분야에서 그죠? 인공지능 신경망, 기계 언어 이쪽 분야, 언어 분야, 번역, 언어 번역 이쪽이 또 막 갑자기 또 각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로벌 1위 AI 그 번역 회사 예? 그렇죠. 아, 요즘 그 순간순간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 랭귀지 위버 이 회사가 갑자기 또 막 어떤 몸값이 높아져요. 그하고 뭐 어떤 뭐 이슈가 많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도 결국은 그 비슷한 분야에 있는 팹리스 업체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 또 막 이런 관점에서 막 보는 거죠. 물론 테마가 된 거와 안 된 거는 천지 차이죠. 어떤 경우는 테마가 진행되다가 2차, 3차 진행될 거라 예상하고 선침을 해놨는데 테마가 딱 스톱되고 다른 테마로 이동하는 경우도 크다 하니까요. 그래서 테마란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사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죠. 기다림도 필요하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역시도 뭐 어떤 뭐 이 종목이다 하고 뭐 어떤 단정, 추천 이런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테마가 편성이 안 되더라도 그죠?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새로운 재료가 뭔가 있을 만한 이런 복수 재료를 가진 회사를 찾다 보니까 섣불리 어떤 추천하는 거 이런 것도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죠? 우리 어떤 장중에 채팅을 하다가 그죠? 인공지능 양자 그쪽에 대해서 막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양자여 부분을 갑자기 제가 어떤 양자 지금 관심 있게 어떤 봐야 될 종목 우리 그동안 뭐 웬만한 거 다 경험했잖아요. 알잖아요. 그 종목 다 익숙하죠. 종목들 보니까. 근데 그 종목들을 이렇게 툭 이제 제가 던져준 이유는 최근에 보면요. 이 부분 역시도 어떤 정치적인 부분인데 미국이 어떤 표현은 안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양자 부분이거든요. 양자 부분은 중국이 전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중국 역시도 자기가 오픈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력이 있다. 안 한다는 거죠. 왜? 마지막 보루니까 숨기고 있는 거고. 미국은 어느 정도 간판은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대비를 해요. 뭉치고 대비를 하자. 지금 못 따라잡으면 중국하고 초격차 너무 벌어진다. 약간 그런 식이란 거죠. 그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야가 양자 분야인데 최근에 유럽에서 그죠? 유럽에서 어떤 양자 위성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SK도 참여했는데 뭐였죠? 그것도 이글원 이니셔티브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이글원 프로젝트. 그러니까 얘가 양자를 이용한 양자 위성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를 약간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그 전에 인공태양 이트라고 유럽에서 거대한 태양을 이래 만들고 있다 했잖아요. 인공태양. 그 인공태양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뭐 모비스 이런데 어떤 참여 이런 쪽에 막 어떤 거대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가 있고 이제 눈앞에 뭔가 가진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연합과 또 한국이 또 손을 잡고 지금은 어떤 양자 이쪽 부분에서도 뭔가 막 협력을 하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협력의 중심에는 항상 좀 대장급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 SK가 그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미국과 유럽에서 이 양자 이쪽에 또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 경쟁이 펼쳐지면서 돈을 막 쏟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또 테마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양자 보완, 양자 관련되는 국내에는 업체가 몇 개 없어요. 어거지로 막 꼽아줘도 열 손가락이 다 안 접힌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그 앞전에 그죠? 엑스게이트 날름날름 다 팔아먹고 개인적으로는 엑스게이트가 좀 더 좀 훅 떨어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팔고 나니까 원하는 가격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제일 이쁜 애가 안 되면 둘째 애라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두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한 몇 종목을 이래 훅 했는데 이제 회원님들이 자꾸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정말 익숙해졌어요. 전문가가 다 돼가요. 나름대로 쭉 보면서 막 골라요. 제가 톡 집은 건 아닌데, 그죠? 우리 오늘 KCS. 네. 윤경님. 함윤경님이 찍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리딩을 하면서 막 제가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따라오는 시기 되면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돼도 발전이 없어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큰 숲을 먼저 봐야 그 다음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금 막 들다 놨다 하고 있을 때 그 엔비디아의 사장이 젠슨항이 대만 사람이다. 대만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엮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미국의 행보는 엔비디아한테 목숨 걸지 아니면 새로운 제2, 제3의 엔비디아를 만들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그죠? 상상이고 예상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바이든이라면 어떤 정치 행보를 걸어갈 건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배팅을 하겠다. 그동안은 장비, 안 그러면 그 파운데리 이쪽만 봤는데 이제는 팹리스 업체도 막 편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팹리스 업체를 막 찾아보고 있는 단계고 뭔가 그죠? 큰 숲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종목을 내가 뭘 사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압축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종목 발굴의 시작이거든요. 그래 그런 과정을 지금 회원님들이 익히고 있는 거죠. 제가 무차별적으로 아무 설명도 없이 종목만 무조건 불러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때로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아요. 항상 주식한 사람들은 심플해요. 급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종목만 찍어줘.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 특히 주식을 10년, 20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성향은 더 심해요. 또 차트 위주로 단타 치는 사람은 훨씬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어떤 저하고 그죠? 뜻이 안 맞고 해서 어떤 나가는 운영진도 있고 또 나가는 어떤 회원님도 있고 그래도 저는 항상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군가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쟁이는 추천 종목 하나 올릴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에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리고 한강 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하고 추천을 안 하는 게 맞지. 어설프게, 그죠? 이것저것 끼야 맞추기 해가지고 적당히 대충 했다가 오늘 샀는데 내일 거래 정지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을 하다가요, 상장 폐지라는 거, 상폐라는 거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요, 차트 버려버려요. 얼마나 자기가 무모한 짓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신중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 어쨌든 지금 어떤 양자 이쪽 분야를 보는 것도 어떤 유럽에서 이글원 프로젝트라는 이거 양자 위성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죠? 제가 뜬금없이 오늘 QSI도 어떤 양자 이쪽 분야의 회사입니다 하니까 얘도 해당되나요? 막 그랬죠. 또 함경입니까? 그렇죠. 얘는요, 약간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 누군가가 돈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 뭐든지 해드립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쪽 분야의 의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어떤 그쪽 분야의 숨은 강자, 약간 양자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주며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QSI도 약간 엮이는 그런 어떤 지금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양자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다.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뭐든지 처음 일에 탁 편성하는 거는요, 조금, 그죠? 항상 분할 매수, 그 다음에 1차 투입 상황을 쭉 보고 얘가 떨어지는지 오르는지 또 대응을 한번 해보고. 왜? 지금 양자위성, 양자테마 이런 거는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할기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저의 예상이라는 거죠. 예상이니까 항상 그죠? 보초만 파견해라, 뭐 조금만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어떤 큰 숙제는 어떤 엔비디아 저쪽 관련 미디어텍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밀리스 업체, 그 다음에 랭귀지 위버, 그 회사 관련된 어떤 또 패밀리스 업체, 수혜주 이런 거는 지금 찾고 있거든요. 찾고 있으니까 얘다 하고 좀 뭔가 좀 가시적인 뭔가 보이면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몇 분이죠? 28분이라는 테슬라 자율주행. 58분이요. 28분. 테슬라 자율주행 말씀하면 떠오르는 주식들. 그죠. 오늘 엔싱크님이 그랬죠. 예? 아까 모다이노칩 말씀하신 거. 모다이노칩 장중에 한번 이렇게 막 덜썩 했거든요. 저도 그걸 이렇게 지켜봤어요. 저는 소니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시다가 지금 어떤 자기가 일본의 침체, 잃어버린 30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엄청나게 빨리 해요. 그 와중에 보면 어떤 차량,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 감성이거든요. 그거를 벗어나기, 전환하기 위한 뭔가를 막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또 집중적인 뭔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조금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 이력을 보면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소니하고 가장 절친한 파트너가 모다이노칩이거든요. 모다이노칩도 나름대로 전성기를 구가했을 때가 소니랑 합작을 했을 때, 파트너로서 일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 하면 모다이노칩하고 손잡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반응이란 게 빨리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기사를 이래 쭉 찾아보니까 아까 그 제가 찾아봐라 했잖아요. 그 테슬라, 네. 그 자율주행. 네. 그죠? 제가 찾은 거는 코리아 FT, 네. 모트렉스, 모다이너치 이 정도. 네, 맞아요. 그 정도가 대표적으로 움직이는데, 그죠? 근데 아까 그 모트렉스는 그게 뭐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모다도 약 한 번 더 쓱 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코리아 그 FT는 한 막 어떤 VI 근접판을 그 정도로 한번 쭉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코리아 FT, 그 다음에 그 모다이노칩 한번 반응, 모트렉스는 조용. 그러면 테슬라 자율주행 이래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그 앞으로 자율주행 4단계, 어떤 5단계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을 어떤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선택과 집중, 올인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비슷한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인가 아니면 소니인가 약간 그 뭐 긴가민가 어떤 그런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죠? 근데 갑자기 또 그 강 부장님이 우리 이제 팀원 중에 그죠? 우리 공시나 이런 거를 확인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강 부장님이 갑자기 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해요. 코리아 FT가 오늘 이래 약간 장중에 움직인 거는 그 미국에 의해서 어떤 자동차 법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장애물이 뭔가 나타났을 때 자동차가 가다가 알아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딱 설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앞으로의 자동차에는 3년 안에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그 법안이 하나가 발의가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연계해서 차량용 브레이크 시스템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코리아 FT가 수혜주를 해가지고 한번 번쩍 한 거 아니냐. 또 이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 이게 법안 통과 이거 하나 아니면 테슬라 자율주행 아니면 소니 이거 뭐야? 그래 조금 헷갈려요. 요거는 정리가 안 됐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 소니하고의 반응은 모다이노 칩이 항상 빠르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도 뭐 테슬라하고 엮이든 뭐 소니하고 엮이든 뭐 괜찮다는 거죠.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본적으로 약간 편성을 해두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개별 종목은요, 언제 어떻게 급등할 줄 몰라요.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은요, 항상 공포란 걸 느껴요. 공포. 떨어지면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는 게 검증이 되었으면 그 이유는 떨어지면 야금야금 사모으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심리적인 공포를 막 느껴요. 그 일성이 한참 막 떨어지고 막 2천 몇백 원까지 막 떨어지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좀 흐름이 너무 안 좋다. 그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모으라니까 야금야금 2차, 3차 사모았다가 불안해서 손절했대요. 지지선이고 뭐고 다 깨져가지고. 불안해서 그냥 손절했다고. 반등 나올 때 다시 사겠다. 그래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제 지인인데 나름대로 주식도 한 20년 한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또 이 대화를 해보면 차트를 중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추세선이 다 깨지면 공포를 급속도로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로 회사 전화해보고 온 데 알아보고 하라고 원인이 개인이 팔아서 그렇다. 신용이 털려 나가니까 그렇다. 그러면 땡큐죠,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사모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성도 이제는 쭉 가버리니까 그죠? 손바퀴 갔잖아요. 마지막 남은 백주 아랫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그죠? 또 떨어져라 부리면 나쁜 놈 될 거고. 그래서 좀 떨어졌던데. 네. 그래서 좀 어떤 다른 종목 또 뭔가 투자 좀 야금야금 살만한 뭔가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항상요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된 기업은요, 누가 손대도 손대요. 그게 작전이라는 거죠. 작전 세력들은요, 한 10% 정도는 쓰레기 처리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쫄딱 망할 회사 유상증자 한다면 그거 가가 유상증자 성공하도록 작업치 주고 이런 세력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세력들은요, 그냥 정도를 걷어요, 정도.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 내 집을 했어. 끌어올리는 거죠. 어떤 그런 식으로 간다. 이래 보는 게 뭐 속편해요. 돈 잘 버는 저평가된 회사를 바닥에서 사는 거는 정말 뭐 행복한 일이죠. 최근에 보면 국제 정세나 이런 게요, 보다 보면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토요일 날 그 시장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지금 중국을 삭제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담당한 이 세계 공장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진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좋을까? 뭐가 가장 빛을 볼까? 이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국이 그동안 담당했던 어떤 원자재, 소재, 또 이쪽으로도 많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기회 되면 또 이쪽 어떤 잘 아는 어떤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막 토론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계속 어떤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으니까 어떤 그쪽에서 종목을 막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종목들은요, 대부분 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바닥에서 선점을 한다는 것은 싸게 사는 대신에, 그죠?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이미 이만큼 올라가 있는 데서 난타전을 펼쳐야 돼요.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주식을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개념은 없어요. 변함이 없다며, 쟤도 왜 공부를 하겠어요? 왜 맨날 찾아보겠어요? 그죠? 과거의 지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하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은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바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세상을 보고 내가 뭔가 새로운 투자의 길을 열어가야지. 과거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으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 알죠? 그런데 워런 버핏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내한테 이만큼 돈을 주고 내랑 밥 먹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라. 네가 술 먹고 놀 동안 나는 죽으라고 주식만 생각한다.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주식만 본다. 과거에 이만큼 공부한 이력이 내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주식을 보고 내일도 더 열심히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내고 조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라. 이 밥 한 끼를 내하고 먹는데 이 밥 한 끼에 내는 이 돈이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대요. 항상 결론은 그래요. 네 내보다 주식 잘해? 못하잖아. 못하니까 내가 관리하는 이 펀드에 믿고 따라와. 그냥 네 돈 그냥 그대로 묻어둬. 뭐 자꾸 해지시키려고. 결론은 그렇대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길게 보면 항상 워런 버핏이 옳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겠죠. 저희도 그래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랬대 쭉 대화를 하다 보고 채팅하는 거, 글 같은 거 보고 하면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딱딱딱딱 댓글을 달고 이래 하면요. 예전에는요. 어떤 기사나 링크도 그 희한한 게 다 올라왔어요. 이거 뭐 봐라고 링크를 걸어둔 거지. 이게 이 시점에 왜 봐? 막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지금 시장하고 맞는 딱딱 필요한 링크만 탁탁탁 걸리고 딱 거기에 대해서 뭐 사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 이런 것들이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레벨이 너무너무 틀려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도 1년 전에는요, 제일 답답했던 게, 돈 있는데 뭐 살까요? 그게 한참 일창 오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 지금 돈 얼마 있는데 뭐 샀고, 종목만 가르쳐도, 종목 가르쳐. 분할 매수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종목 하나 가르쳐주면 몰빵, 한 방에 다 사보고, 그러고 다음날 다른 종목 가르쳐주면
또 그래, 일창에 그래요. 지금 돈이 없는데 어제 산 거 조금 팔고 요거 살까요? 그러면 또 다음날 되면 어제 아래 이틀 산 거 반반씩 팔아가 오늘 요거 살까요? 계속 어떤 그런 대화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수준이, 레벨이 너무 점점 질문 수준이 높아지니까 어쩔 땐 제가 막 당황스러워요. 와, 이런 것까지 말을 할 어떤 레벨까지 올라왔나? 이 정도 수준인가? 어쩔 때는 질문하는 것도 와, 이거는 잘 모르는데 나도 찾아봐야 되겠다. 막 이런 것도 올라온다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주식이라는 거는 결과론이에요. 맞다, 안 맞다,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거는요, 딱 하나 있어요. 세력이라는 거, 누군가는 싼 주식, 좋은 주식, 바닥에서 야금야금 사모아가지고, 그거를 대중들한테 꼬셔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 귀에 뭐뭐가 테마다, 뭐뭐가 좋다. 막 귀에 들리면, 그때는 이미 이만큼 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귀에 뭐가 유행하는데, 이거는 태연하게 그냥 넘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다음을 보고 미래를 보고 머릿속에 먼저 생각해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쨌든 뭐 6월달은 그죠? 좋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앞으로 하반기는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어떤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유동성 장세냐 아니면 실적 장세냐 어떤 식으로 해서 뭐 하든 장은 좀 키울 것 같다. 왜? 개인들이 다 너무 많은 개인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고 죽고 없어요. 시장의 돈은 18조, 그죠? 18조 5천억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돈 갖고 와라. 주식시장에 돈 갖고 오도록 꼬드겨야 되겠죠. 꼬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또 주식시장 살려야죠. 막 불을 지펴야죠. 그게 과거, 그죠? 10년, 20년, 30년 끝없는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울감고 해서 지금은 또 돈이 떨어졌으니까 새로운 동학개미들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장을 살린다. 선구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그죠? 우리 거론할 거, 질문한 거, 이런 거 다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뭐 어떤 제주 반도체, 저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겠고, 나머지는 이래 알아보고요. 조금 조사를 해보고, 확신이 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